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해병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시간은 벌었지만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도 커진 모습인데요. 공수처는 수사 외압 윗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특검 수용 여부는 공수처의 가장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향방이 달려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이 선수사, 후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시간을 더 벌게 됐습니다. 진상규명에 열쇠를 진 공수처는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잇따라 소환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조사하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당일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화 내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관리관은 이 비서관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에 관여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유 관리관이 일반적인 군 사법 정책 논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는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따져보는 상황입니다. 수사 외압의 윗선으로 꼽히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조만간 차례로 소환할 전망입니다.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향하는 가운데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야권의 공세를 뒤로하고 수사 외압 진실규명에 어느 정도 접근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평일 대낮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유튜버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평소 법정 분쟁을 겪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차가 멈춰서고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 남성. 15초도 안 돼 차량으로 돌아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는 50대 남성 A씨. A씨는 그 짧은 시간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나와보니까 이제 이분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중간부로 내려갔을 때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부산지방법원과 법조타운 사이에 있는 이곳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차량은 렌터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남성은 모두 유튜브 운영자로 서로 수십 건의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분쟁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B씨는 사건이 벌어진 날 재판 일정으로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했고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던 중 A씨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양측의 그런 것들이 어떤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휴입니다. 이른바 김미영 팀장,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악명을 떨친 사람이죠. 3년 전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됐는데 이달 초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사건을 만들어 한국 송환을 지연시키다 벌인 계획 범행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찰이 필리핀 당국에도 여러 번 도주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나경렬 기자입니다. 1세대 보이스피싱 총책인 박모 씨가 수감 중이던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박 씨는 무작위로 대출 문자를 보낸 뒤 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1시간 이내로 처리되시게끔 진행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문자 발송인 명의로 이용한 김미영 팀장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9년간의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는데 박 씨는 검거 후 종결이 용이한 허위 범죄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강제 송환을 피하며
탈옥 기회를 노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우리 경찰은 박 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필리핀 당국에 수차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탈옥은 현실이 됐고 필리핀 당국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은 필리핀 당국의 검거 작전에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탈옥한 박 씨를 검거한 뒤 필리핀 당국과 함께 국내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일입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 업체로 유명한 골프존에서 지난해 200만 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내 기업 중 역대 최고인 7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사의 법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골프존. 이후 업무망 내 파일 서버에 보관된 이용자와 임직원 약 221만 명 이상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존 전체 회원 규모의 약 44%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인 75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출된 내용, 또 규모, 또 다크웹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불법적 접근에 활용할 수 있던 경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우 중대한 위반이 나오게 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골프존이 유출이 발생한 내부 업무망에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 관리체계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에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골프존은 과징금 부과 결정 뒤 입장문을 내고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 보호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올해 3월 경상수지가 6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9조 5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 건데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달 말 한국은행과 정부가 수정 발표하는 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걸로 보입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째 흑자를 이어갔고 그 규모도 올해 들어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약 3% 늘어난 582억 7천만 달러로 6달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선박 수출이 100% 넘게 급증했고 반도체 수출 역시 34.5% 늘며 호조를 보인 영향입니다. 반면 3월 수입은 50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1% 줄어들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에 원자재 수입이 18.4%, 내수 부진에 소비재는 9.5% 각각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수출의 회복세가 상당히 좋다. 그 1사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연간 전망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앞서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상반기 198억 달러, 연간 520억 달러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1분기 약 168억 달러 흑자로 2분기 매달 10억 달러씩만 보여도 상반기 전망을 웃돕니다. 이에 이달 말 한은과 정부가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경상수지는 물론 지난 2월 2.1%로 예상했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까지 다 짚어보고 전망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만 지금 1사분기 실적으로 보면 상향 조정할 여지가.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성,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 등은 부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